자, 제가 여기 그 자료를 하나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압구정 상구역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들이 내야 될 그 추가 분담금,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인데요. 지금 이 자료가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제 최근 어제 발표가 됐던 건데 지금 이 자료가 발표되면서 압구정 일대의 이 주민들이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예,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왜 난리가 났느냐? 이 통상 압구정동처럼 뭐 압구정동 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주거단지, 최고의 부촌이죠.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경우에 아니 내가 새 아파트 들어갈 때 돈을 왜 내지? 당연히 일반 분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들어갈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인당 평균 7억 가까운 돈을 부담금으로 내 돈을 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좀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왜 도대체 이 압구정 상구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그 내막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과연 향후에 이 압구정동 재건축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지금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전현희 기자가 지금 이 압구정 상구역 이 재건축 분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좀 이게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뭐 어떻게 지금 나오게 된 건지 그 경위를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압구정 3구역 조합에서 나눠준 자료 중에 분담금 산출 참고사항 내용이라는 이제 쪽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KB 부동산 매매 시세, 한국부동산원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각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산정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추정 분담금이기 때문에 뭐 한강 조망권이나 추정 분담금이라는 건 재건축을 할 때 자기가 돈을 더 내서 공사비를 낸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한강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반영을 아직 한 게 아니라서 아직은 추정된 거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담금을 한번 좀 보면서 도대체 이 조합원들한테 얼마를 내라는 건지 뭐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물론 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대부분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30평대가 34평 사시는 분이 3억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30평대가 40평으로 하면 7억 6천만 원을 더 내라. 이러고죠. 그다음에 80평대 사시는 분이 저 76평으로 가는 거. 예. 좀 줄여서 가는 거예요. 4평이 줄었네요. 여기 네, 그냥 네, 단순 줄었는데 80평으로 보자면. 10억, 9.8억. 아니 그러니까 평수를 줄여가는데 10억을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많이 80평대가 내라는 87평에 가는데 네. 18.3억. 예. 이러니까 좀 뒤집힌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 압구정동 30평 지금 얼마 하는지 아세요? 평균 지금 한 평당 한 1억 정도 30평 짜리가 예. 최고가가 40억이 넘어요. 예. 좀 요즘 떨어진데 뭐 36, 37억 하지만 그러면 34평에 사시는 분이 자 30평대 아파트로 가는데 3억 플러스 하면은 뭐 금융비용하고 합치면 한 40억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조합원들이 과연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압구정동 하면 아이고 거기 부천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 다 사는 동네인데 아이고 뭐 3억, 7억 이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예. 아닙니까? 동대표분들이 총 한 11분 정도 계세요. 3차 3구역 안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워낙에 그곳에 한 10년, 15년 사셨던 분들이니까 이제 그 사정을 좀 알고 계신데 실제로 전체 소유주 중에 한 24% 정도는 지금 현재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 5억 정도 이상을 분담하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입주권 받고 완공됐을 때 주택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DSR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금 흐름, 소득이 없으면 결국엔 대출도 못 받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좀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거의 연금 생활자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사실상 이 금액을 부담하실 수 있는 게 결국 몇 분이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아시죠? 강호동 유재석 사는 아파트인데 강호동 유재석만 사는 줄 알았더니 돈이 없으신 노인들도 많이 산다 이런 얘기죠. 수입이 없는. 예, 그 이제 현대 건설 출신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 혹은 이제 다녔던 대기업 임원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시는 단지로 사실 그분들은 태초부터 막 부자였던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분들도 포함돼 있다 보면
아무래도 모두가 이제 막 억대 자산가 수십억대 자산가 아니지 않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추정 분담금 표를 또 자세히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0평에서 34평 이제 늘려가니까 뭐 3억 정도를 더 내야 된다. 뭐 인정. 예, 그런데 이제 또 이게 40평 같은 경우를 또 보면은 같은 40평을 가는데 또 0.6억을 더 내야 되고 반면에 50평이 54평으로 가는데 4평이 늘어났는데 7.5억을 더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당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평형별로. 마찬가지입니다. 60평대 같은 경우는 또 62평으로 가는데 2.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단순하게 그냥 평균 평당 얼마씩 늘어나는 거야. 이게 아닌 모양이죠. 이 계산을 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물론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동에 있는 이 재건축 조합원들도 이게 분담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예. 해봤더니 야 이거 어떻게 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 뭔 소리냐 이게 표를 보시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내가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내가 재건축을 나는 한 번도 안 하느냐 내고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날벼락 폭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표 보시면 예. 나오겠지만 압구정 3구역에는 현대 1, 2차, 그렇죠. 현대 10차, 현대 14차, 현대 13차, 구현대 6, 7차 다 합쳐가지고 3,100가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다 다르네요.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한 아파트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너무 복잡한데 전체가 3,946가구예요. 이 재건축에는 5,810가구가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을 해서 그렇죠. 그 수익이 돈으로 들어오면 예. 그걸로 공사비를 충당해서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이제 금액을 내셔야 되는 게 가장 큰 의문이 드실 텐데 그건 이제 최근에 오른 공사비 때문이라고 이제 조합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단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예. 이제 위치가 1, 2차 같은 경우에는 1, 2차는 좀 한강 변 쪽이죠. 예. 유재석 사는 동네. 그렇습니다. 유재석도 산다는 바로 그 위치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제 권력의 상징으로 보이는 게 보통 한강 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뷰가 요즘 되게 특히 각광받고 있는 만큼 최근 그 매매 거래 시세가 가장 높은 곳이 이제 1, 2차. 아, 같은 평형이라도 네. 실제로 한 2, 3억 정도 같은 평형에서 차이가 나네. 다른 단지랑. 2, 3억이 아니라 실제로 6, 7차 단지에 예. 이제 65평짜리 기준으로 해보면은 예. 1, 2차가 65평이 80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80억이요. 예. 근데 이제 6, 7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팔리셨을 것 같으세요? 대략? 글쎄요. 한 4, 5억 차이 날까요? 네? 아, 너무 조금만 더 써주세요. 10억 정도? 10억? 아, 좀만 더 써주세요. 좀만. 20억? 20억? 집 한 채 값인데 강남에서도 20억이나. 다운. 15억이라고 15억. 합니다. 그러니까 65억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해요. 같은 평형인데도 그렇게. 예. 물론 좀 저층인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똑같은 평형의 같은 아파트, 현대 아파트인데 10억 차이 나는 거는 그 요즘에 그 한강변이라는 프리미엄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선배들 근데 한강뷰를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세요? 한강 보면 우울해요. 그 옛날에 실제로 이제 지금 여기 1, 2차 한강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즘 한강뷰 같은 경우에는 막 파노라마 뷰라고 해가지고 막 통창이고 이렇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런 한강뷰가 아니래요. 부엌 쪽에 쬐깐하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부엌뷰죠. 부엌뷰? 사실상 부엌을 통한 쪽뷰. 예. 쪽뷰, 쪽방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그 자리에 한강뷰 아파트를 받으니까 여기를 더 높게 치기는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한강 바람 맞고 이런다고 6, 7자가 좀 더 이제 역에 가깝고 하니까 오히려 오래 사신 분들은 거길 더 선호하시는구만요. 그 로얄 동은 그쪽이었다고 해요. 대지 지분 비교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지 지분이 지금 그러니까 저도 중요한 거는 재건축에서는 통상적으로 대지 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여기는. 지금 이제 이제 비교한 거 보시면은 예. 같은 65평인데요. 예. 여기가 지금 대지 지분이 예. 지금 현재는 6, 7차하고 구현대 1차를 비교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6, 7차가 훨씬 더 넓은데 그죠? 예, 구현대 1차보다.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은 매매가는 시세는 오히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예, 1차가. 평균이라고 하면서 분담금이 나왔잖아요. 이제 사실 요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쟤네랑 똑같이 내며
구체적으로 왜 안 나왔냐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불만이 하십니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땅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하는데 그리고 이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서울 뚝섬까지 다리 놓는 게 있죠. 다리 놓는 게 있잖아요. 이거 주민들 돈으로 다리 놓는 거 그게 한 아닙니까? 몇백억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2천억. 아 2천억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이게 뭐 사실은 재료를 뭘 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한번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가 왜 임대도 짓고 보행교도 짓고 다 내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민분들은 여기 이제 보행교 놓는 조건으로 다른 거 기부 체납 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보행교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 임대주택도 이러면서 이제 우린 둘 다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행교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건 없다고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그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보양교 짓고 임대주택 그렇죠. 짓고 사업비가 이제 결국 이제 분담금이라는 건 전체 총 얻을 수 있는 분양 수익금에서 내 권리가액을 빼는 건데 그 권리가액을 계산할 때는 결국은 이 사업 비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권리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주민들은 어찌됐건 최소한 공공기여를 좀 줄이는 쪽으로 지금 이제 뭐 서울시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공공기여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 없다면 서울시에서 양보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분양가를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 분담금을 책정한 기준을 보니까 일반 분양분의 이제 분양 가격을 평당 한 7,800만 원을 잡고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죠? 네네. 예. 이거면 거의 지금까지 알려진 가격 중에 최고가죠. 지금 강남에. 그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이번 주에 청약이 들어가는 게 메이플자이 잠원동에 예, 잠원동의 메이플자이가 평당 6,700이에요. 이게 이제 서초동에서 최고가입니다. 아니 국내 최고가겠죠. 서초동 최고가니까. 지금 여의도의 한양 아파트가 지금 현대건설이 이 평균 가구당 3.6억 정도를 환급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시한 평당 분양가가 7,700. 예, 그리고 음마 아파트의 지금 그 사업 계획을 짜면서 나온 평당 분양가가 7,700.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압구정의 평당 분양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사실 압구정 3구역이 지금 뭐 일반 분양을 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뭐 한 최소한 4, 5년 되지 않겠습니까? 5, 6년? 뭐 일부에서 10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런 분담금 때문에 조합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하지 말자, 재건축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반 분양가가 조금 올라갈 소지도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도 좀 있을 것이고 뭐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더 나빠져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필요하겠지만 뭐 그럼에도 좀 오른다라고 본다면은 추가 분담금이 조금 줄어들 여지도 있지만 또 반대로 뭐 지금 같은 공사비가 계속 뭐 지금 평당 이미 이제 거의 1,000만 원대를 지금 여기도 평당 1,000만 원 공사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금융이자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눈덩이처럼 커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변수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이게 한 2, 3년 후에 분양을 한다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 없어지면 그렇죠. 또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는 없어지면 예. 평당 뭐 분양할 때 1억 이상 분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결국 주변 시세의 문제겠죠. 네. 주변의 시세가 1억 정도를 받아줄 수 있는 시세가 그럼 된다면 추가 부담금이 거의 대폭 많이 내려가는 줄어들 수 거죠. 있겠죠. 예, 많이.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신축 5천 가구 기준으로 일반 분양 지금 1,000 가구가 잡혀 있거든요. 34평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 100만 원을 올리면 그 분양 수입이 340억이 늘어납니다. 1,000만 원 올리면 3,400억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7,800만 원이 8,800만 원이 되면 3,400억이 분양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최근에 광장동에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1억 평당 1억 했잖아요. 아 넘었죠. 예, 포저스 1억 한강. 그런데도 잘 됐죠.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분양할 때 한 1억 2천 하지 말라는 포저스 보장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강하고 여기 입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어렵지만 압구정은 그래도 그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압구정 주변에서 예. 아이유 아파트 아시나요? 세르노 한강. 예, 그렇죠.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120억이에요. 한 70평짜리가 되는 게. 물론 그렇게까지야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올라간다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지금 조합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좀 매우 좀 뭐 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근데 왜 이런 식의 이제 분담금을 아까 이걸 내놨을까? 약간 이제 그런 의문도 좀 있긴 해요.
뭔가 또 내부적인 뭐 이유가 있는지. 방금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놓은 얘기도 따르면 사실은 좀 구체적인 게 되게 안 나왔고 뭐 동이라든지 뭐 한강뷰라든지 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평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이제 6, 7차 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제자리 재건축 조금 더 비용이 더 들긴 하더라도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게 제자리 재건축도 아닌데 이 정도 나온다는 걸 약간 예. 강조하기 위해서. 예, 이 정도 나온다는 거를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발표를 해서 좀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건축 절차상 이런 추정 분양가는 발표하게 돼 있죠. 발표하게 돼 있죠. 예, 당연히 발표하게 돼 있기. 앞으로 뭐 두세 번 정도 더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이게 확정은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게 마지막으로 좀 이 지금 분담금 발표가 된 상황에서 아까 이제 앞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지금 뭐 사실 이 분담금을 난 도저히 못 낼 거야. 능력이 없어라는 분이 지금 한 4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이 지금 압구정 상구역의 지금 가격이 이제 떨어질까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저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충분히 그러면 이 정도 분담금을 내더라도 오히려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본다면 들어갈 수 있다. 30평대가 그러면 적어도 50억 한다는 전제인데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그렇죠.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45억에서 50억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네. 어쨌든 돈 이상을 할 텐데 예. 야 한국이 그렇게 맨하탄에서도 50억짜리 아파트 그렇게 아니 지금 흔하지 여의도 않아요. 1억 분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1억 시대가 되는데 여의도 1억이면 압구정은 1억이 넘어요. 한국의 부동산을 우상향을 믿으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안 늦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이런 뭐 이렇게 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구정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압구정은 다른 재건축이 다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딱 줄줄이 그렇죠. 사실은 예. 여기를 기준점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 같아요. 예.